네, 오늘은 금요일에 탐방노트 시간 함께 마련해 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럼 첫 번째 기업으로 어디를 좀 탐방을 다녀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AI 신약 넷개발 플랫폼인 파로스 아이바이오를 다녀왔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네. 진짜 요새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이름도 나왔어요. PHI 101 병용요법 현황 발표. 이게 여기가 또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엄청 분위기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AI 신약 플랫폼 업체가 신테카 바이오가 있고 보로노이가 있습니다. 네. 물론 저도 이게 다 갔다 왔는데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희귀 난치성에 대한 이제 이쪽에만 이제 치료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PHI 50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 FDA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이 후보 물질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금 가치 있는 회사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쟁사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경쟁사인 아스텔라스 제약의 그 조스파타라고 하죠. 성분명이 길테리틴이라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이와 비교해서는 어떤지 그리고 비교를 당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경쟁사 앞서서 아까 병영호흡요법에 대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왔었는데 네. 기존에 이제 관련된 베네토클락스나 이제 아자스티딘과 같이 산중 이제 효능을 이제 같이 요법이 나왔었는데 기존에는 이게 53일 정도 이제 억제에 대한 생존 기간이 나왔었고 아까 얘기하셨던 길렐리틴ib 같은 경우는 46.5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가 생존 기간이 억제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 개발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상 단계, 임상 1상 이전의 단계에 대한 후보 물질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빅파마 업체들에게 우리가 이런 후보 물질을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가 이거를 기술 이전해 갈 거면 해가라라는 측면에서 이제 AI 신약 플랫폼이 보통 시작되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PHI 201이 이제 유한양이 기술 이전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슈러딩거나 리커전처럼 산업이나 여러 빅파마 쪽에 이제 기술 이전 한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나마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경쟁사 대비해서 생존 기간이 좀 높게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효과를 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임상 계획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금 임상 1 A상이 지금 어느 정도 완료가 이제 준비 중이게 되면은 네. 이제 그 결과의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2B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임상 1상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상이 잘 되고 데이터가 잘 나오네 2B상이 준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많은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번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번 AACR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한 빅파마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마지막 환자 등록만 올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좀 매력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상 계획 외에도 악성 흑색종인 치료제 결과도 함께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대에 충족했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PHI 저는 501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제가 기억을 하기로 차백신 연구소랑 이제 MOU 좀 체결을 맺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종양 성장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얼마만큼 이제 억제가 되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혈액암에 걸리거나 이제 종양이 걸리거나 했을 때 그 종양의 크기가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이거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대략 한 72.1%의 효과를 이제 보이고 있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만큼 지금 파이프라인이 주로 한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PHI 501이 있고 101이 있는데 그 중에 501 자체가 그 두 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충분히 매력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HI 501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101 그리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등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그 외에 좀 다녀오시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파이프라인 좀 있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유항양의 기술 이전했던 예. 결국에는 펜카라스 이제 항암제 후보물질 PHI 201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이 파이프라인은 앞에서도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게 어느 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엔비디아입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작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지금 모든 바이오 학회를 이제 다니면서 실제로 투자도 하게 됐고 리커전에도 대략 한 2천억 관련된 이제 투자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관련 이런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파루스 아이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이런 학회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내년 JP모건 헬스케어도 될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 관심이 굉장히 이쪽 시장이 크다라는 관점을 가늠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15년 걸리는 이제 신약 개발을 이제 이런 AI 신약을 통해 가지고 5년 이내로 이제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간이 좀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이 PHI 102 자체가 임상 1상이 마무리되고 501도 이제 종료가 마무리된다라고 하게 됐을 때 향후에 이제 빅팜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또 시장의 제약 바이오의 현 구간에서는 힘을 좀 내주고 있는데요. 관련된 또 파이프라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파루스 아이 바이오도 향후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탐방 기업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기업 탐방할 때 등산복 입고 가셨습니까? 저는 이걸 할 때 처음에는 골프복 위주로만 입었어요. 골프복. 그렇겠죠. 원래 크리스 FNC는 골프복으로 유명한 네, 근데 회사인데 사이트 들어가니까 뭐 아웃도어, 골프, 스포츠웨어가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 사실 소비 침체 울상이 아니라 거의 뭐 통곡 수준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의류 기업인 이 크리스피 FNC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크리스 FNC는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이제 의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었고 그쵸, 특히 그쵸. 2030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침체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크리스 FNC는 심지어 2년 전에는 이제 공장까지 이제 화재가 나게 되면서 그만큼 그에 대한 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작년 초반에 이미 인식을 다 떨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아웃도어 브랜드 마무트나 이제 하이드로겐 이탈리아 스포츠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인수를 했고 뭐 스위스의 마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판권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골프 사업 플러스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이제 확장하는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골프 사업은 안 되냐?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보시게 되면 약간 중저가형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프 사업이 힘들게 되고 이제 하나둘씩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사가 줄어든다.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핑이나 이제 파리게이츠와 같은 일반적인 대중화된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세인트 앤드류스와 같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같이 덩달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브랜드를 어느 정도 독식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어라면 우리나라 국내 어떻게 보면 골프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1등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쪽 시장이 살아나고 경쟁이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매력도가 크다. 여기다 플러스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어쩜 매출에 대한 기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골프 의류 쪽은 워낙에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굳건하게 버티는 유리함이 좀 크리스 FNC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웃도어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작년 아마 가을이죠. 골프코어룩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곧 골프코어룩이 지금 당장은 더워서 못 입거든요. 이제 가을 겨울이 또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 유행 여부도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아웃도어 브랜드 기대감 좀 있습니까? 어차피 올해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향후에 이제 골프 그 관련된 플랫폼도 만들 거고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겨울 특히 가을부터 나올 이제 성수기가 들어오게 됐을 때 매출이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골프웨어를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는 해외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해외 골프를 나가는 인원수도 굉장히 증가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흔히 뭐 당장에 뭐 태국을 가더라도 동남아를 가더라도 지금은 긴팔을 입게 되지만은 태국을 가게 되면 반팔을 입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계절에 대한 이 브랜드 자체가 계속 꾸준히 지금 팔릴 수 있다는 측면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올해가 오히려 조금 굉장히 좋은 시기가 아닌가. 물론 작년에 리오프닝이 되면서 시작 단계에 있었지만 올해는 그게 달할 수 있고 여행 수요도 더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골프에 대한 수요에 플러스 오히려 가을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브랜드에 대한 성수기까지 겹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매력도는 어떻습니까? OEM 자회사와 생산을 연계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원가 절감 시너지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크리스 FNC뿐만 아니라 예전에 JS 코퍼레이션도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 공장들이 인도네시아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그쪽이 인건비가 굉장히 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동남아라도 똑같은 동남아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특히 멕시코 쪽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원가 절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회사 국동이 이걸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쪽에 대한 생산에 대한 판매자 사업부와 이거를 운송을 하는 사업부까지 같이 통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수직 계열에 대한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리스 FNC 지나서 바로 다음 기업 한번 탐방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라클입니다. 자, 큐라클 바로 넘어가 볼 텐데 여기가 이제 경구용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CU06 임상 이제 결과 보고서 수령했습니다. 네. 여기 바로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이거는 뭐 오늘 뭐 업데이트용으로 또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같이 탐방 다녀왔던 친구의 또 얘기를 또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상 2A상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2차 지표인 우리가 최대 교정 시력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력이 0.1에서 0.2로 더 나아졌다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구용입니다. 향후에 경구형까지 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시장은 큐라클이 가장 좀 앞서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이게 5글자가 더 보이냐 아니면 6글자가 더 보이냐에 따라서 시력이 계속 교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당뇨병을 앓은 환자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부종이나 이런 부분이 사라지는 효과를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획기적인 개가 데이터가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큐라클 기업 자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탐방 노트를 통해서 소개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안구질환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할 수 있나 이 질문도 이렇게 큐라클 방문할 때마다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결과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 물론 지금 임상 진행에 대한 자금은 예전에 2년 전에 기술 이전했던 프랑스의 떼아가 다 임상 진행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여기서 나올 거는 이제 글로벌 아시아 판권입니다. 그때도 아시아 판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결과가 안 나왔고 결국에는 중화권, 특히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충분히 이번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기술 이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시장, 이거 사실은 우리가 항상 다른 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당뇨병성 항반부종에 대한 이슈가 이 큐라클이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CU06은 점차적으로 임상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꾸준히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큐라클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탐방 노트도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